예,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국민의힘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 볼 차례죠. 5월 3일입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 주자를 뽑는 그날. 지금 현재로서는 춘추 전국시대라는 말도 부족해서요. 대략 한 20명 가까운 후보들, 주자들이 너도 나도 조기 대선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중 이 대선판 초반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김문수 전 장관이 어제는 장관직을 사퇴했다면 오늘 국민의힘에 다시 입당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김문수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1994년 집권 여당에 입당한 이래 3선 국회의원,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2022년 이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했습니다. 3선 국회의원과 2번의 경기도지사 재임과 장관직을 지냈지만 제 재산이라고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4평 국민주택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입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 저 김문수와 함께 뜁시다. 대선판 초반에 가장 목소리가 큰 인물이 바로 김문수 전 장관인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윤기천 부위원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실게요. 사실은 출마 선언이 그 후보의 정체성, 가치관, 첫 일성 굉장히 중요할 텐데 본인은 봉천동 24평 아파트가 재산의 전부고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 없다. 12개 제목으로 재판, 5개 혐의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이길 깨끗한 후보는 나다. 본인이 피고인 이재명과 다른 청렴, 이거를 첫 일성으로 내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첫 번째 볼 포인트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의 상대적 우위성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예컨대 후보자들 중에 본인이 제일 앞선다라는 취지보다는 예. 이제 후보자들 중에 범부서에서는 1위로 평가받는 분이기 때문에 예. 실제 첫 번째는 어쨌든 살아온 길을 보면 이재명 대표도 노동운동을 했다 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시는데 김문수 전 장관의 경우는 노동운동을 뭐 거의 확연하게 했죠.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도 3번 하신 국회의원의 선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력상에 단연히 앞서는 부분이고 경기도지사도 2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같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던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예. 상당히 앞선 평가를 받는다 스스로 볼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산적 부분인데 예. 본인은 금전적 추문에 휩싸인 적이 없다. 그래서 신고된 재산만 하더라도 이 평가액이 10억 정도뿐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시는 것 같고 예. 이재명 대표는 30억이 넘죠. 이런 상대적으로 내가 많이 앞서 있다라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재는 후보자에 대한 개인 평가를 넘어서서 국가적인 리스트가 돼가고 있는 거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예. 당선 이후에도 재판을 계속 받고 이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국민적 논란과 혼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나는 이런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취지의 모든 면에서 경력과 그다음에 공직의 이력,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력, 그다음에 재산적 평가, 사법 리스크 모든 면에서 볼 때 내가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를 앞서는 후보다. 이런 다양한 평가에서 이재명 대표를 좀 누르는 듯한 약간의 좀 기선제압용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노동운동의 대북격인 것도 있고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뭐 수사당국에 수사 불려나갈 일도 없다고 하면서 여기에 방점은 본인은 청렴 결백하게 살았기 때문에 봉천동 24평 아파트가 재산의 전부고 그만큼 내 길이 얼마나 청빈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신지호 의원님. 네. 이게 김문수 전 장관이 사실 그제 어제 오늘 계속 목소리를 높였고 그럼 도대체 누구와 함께 할 거냐라는 게 꽤 관심사였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친윤의 최고위원만 3번 지낸 김재현 전 의원이 아예 총괄본부장으로 합류를 했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근데 뭐 김지원 전 최고위원의 경우 TK에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도 국회의원은 부천에서 했고, 예.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2번 했는데, 예. 2016년 총선에는 고향인 대구에 가서 출마했다가 예. 당시 김부겸 후보에게 낙선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문수
전 장관도 고향이 경북 영천이고 맞아요. 아마 경북 중고등학교 예. 학창 시절을 대구에서 보냈기 때문에 TK가 지역적 기반인데 예. 그게 이제 겹치다 보니까 또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김문수 후보를 예. 선택한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예. 오늘 그 출마 선언하는데 보니까 현역 의원 한 3명 정도가 같이 동석을 했더라고요. 누구 있나요? 그 인효환 의원, 예. 그다음에 박수영 의원, 예. 그다음에 또 TK 쪽에 그 이만희 의원 이렇게 예. 세 사람이 그 동석을 그 기자회견 하는데 옆에 이렇게 같이 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인요한, 박수영, 이만희 이 의원들도 분류하자면 친윤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지금 뭐 국민의힘의 친윤 주류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 현역 의원들도 김문수 전 장관을 적극적으로 밀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 요새 본인의 SNS에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한덕수땡 띄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박수영 의원은 그 직업 공무원 시절에 김문수 경기도지사 거기에 행정부지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당시에 이제 행안부 아하. 소속 공무원이고 그런 연 때문에 간 건지 예. 뭐 진짜 지지하기 때문에 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누가 같이 김문수 캠프에 합류할까를 보면 대략적인 그 세력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사실 출마 선언과 함께 5년 만에 다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김문수 전 장관입니다. 입당하면서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과도 만났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우리 당에 다시 합류하게 됐습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입당이라기보다는 이 복귀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보수의 근본 가치를 직접 실천해 오신 분입니다. 우리 당의 경선 후보들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모시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수의 유력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 김문수 전 장관이 후보로 나오려면 일단 절차부터 복당, 입당을 해야 되는데 사실 5년 전에 이 자유통일당의 당에 있었단 말이죠, 김문수 전 장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문수 장관이 이제 전 장관이네요. 예. 전 장관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을 가지고 이제 자유통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020년에 자유통일당이 만들어지면서 정강훈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면서 당시에 당 대표로 추대까지 되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올 2월 24일 날 이 김문수 전 장관은 이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이 반탄 집회 전 과정에서 이 자유통일당이 중심으로 된 이 정광훈 목사의 집회에 많은 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참여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4월 2일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자유통일당 이 후보를 윤상현 의원이 가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이런 관계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통일당과의 관계를 앞으로 지금 김 장관이 예.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것을 결별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연대를 통한 자유통일당이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수순으로 갈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을 많이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만입니다. 자유통일당 창당했고 당시 뭐 여러 부정선거 관련 얘기도 목소리를 높였었던 것 기억이 나는데 오늘 다시 들어와서 그런데 김문수 전 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출사표를 던진 그 시점에 아무래도 지지층이 좀 겹치는 홍준표 시장 질문을 다시 받았는데요. 김문수 전 장관의 답도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탈레반이라고 좀 유연하지 못함을 좀 지적을 했는데 뭐 우리 홍 시장님 뿐만이 아니라 홍 시장님의 또 고견이니까 잘 듣겠습니다. 어제 홍준표 시장이 우리 장관님을 보고 아랍의 무슨 탈레반에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우리 시장님은 제가 잘 아는 15대부터 저희 동료고 또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그
홍준표 시장님 말씀은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데 저도 그걸 잘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평소에 우리가 뭐 가깝게 이런 지내는 관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여러분들께서 봐주시기 바라고. 맞아요. 김문수 전 장관의 말대로 두 사람 뭐 비교적 가까운 사람입니다. 51년생과 54년생. TK 기반하고 PK. 뭐 대구시장까지 했으니까 TK도 기반하는 홍 시장이겠죠. 홍 시장 문수영 하면서 15대 국회 입성 동기이기도 한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신지호 의원님. 실제로 네. 오늘 뭔가 홍 시장은 좀 뾰족하게 비판을 한 반면에 평소에는 가깝게 지내는 관계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말씀이다. 김문수 전 장관은 원론적으로 좀 받아친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평상시 또 그 두 사람의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홍준표 시장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죠. 문수영이 나오면 내가 유리해지는 게 있다. 예. 최고령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꼰대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홍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뭐 강성보수 또는 뭐 극우 이런 게 자기보다는 김문수 쪽으로 더 갈 테니까 그런 거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예.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탈레반이라는 것도 이제 이슬람 그 강경파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은 뭐 입담도 좋고 뭐 이렇게 보면 농담도 잘 하시고 예. 그런 편이고 김문수 전 장관의 경우에는 좀 뭐랄까 좋게 얘기하면 원칙주의적이고 예. 조금 뭐 비판적으로 하면 너무 완고하고 신 의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저 김문수 전 장관.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예. 근데 그 스타일이 굉장히 달라요. 예. 그래서 그 이전에 그 1996년부터 같이 내리 3선을 같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이 내리 3선을 같이 했는데 그때도 저도 옆에서 몇 번 봤는데요. 예. 꼭 그 홍준표 시장이 김문수 당시 의원한테 뭐 하면서 뭐랄까 약간 농담성 시비도 걸고 뭐 속된 말로 이렇게 뭐 쫑코 준다고 하나요? 예. 뭐 그런 거 하면은 농담이에요, 그냥 농담에 깜짝 놀랐어요. 예. 무슨 말씀입니까? 예. 그 뭐 김문수 당시 의원은 그냥 그 지금 딱 저런 식의 대응 뭐 그런 걸 했습니다. 이 캐릭터가 딱 네, 그렇기 캐릭터가 때문에 달라요. 그러면 이 두 분을 잘 아시는 신지호 의원이 관측했을 때 아마 만약에 두 사람이 토론에 맞붙든 아니면 여러 그 설전을 오고 가든 이런 스타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성정과 캐릭터상. 아까 잠깐 신 의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인요한, 박수형, 이만희 이런 인물들이 오늘 김문수 전 장관 출마 회견에 동석을 했고 그러면 이제 장현주 변호사님 이런 거잖아요. 아까 홍 시장은 본인이 그 김문수 전 장관이 출마하면 본인이 최고령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지금 나왔던 저런 인물들이 홍 시장 쪽으로 가느냐 혹은 그 김문수 전 장관이나 아니면 또 다른 친윤 후보 쪽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초반 관심사란 말이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홍 시장도 아마 김문수 전 장관을 누가 돕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촉각 곤두세울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그렇지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뭐 탈레반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벌써 한다는 건 어느 정도의 견제구도 던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뭐 30년 동안 아는 사이였고 뭐 호영호재 사이다라고 하더라도 예. 대선 경선에서 경쟁을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념의 스펙트럼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좀 더 중도층에게 그리고 예. 일반 당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도 물론 사적으로는 친할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는 조금씩의 견제가 조금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탈레반 이야기였지만 아마 내일 어제였죠. 그렇다면 이제 다음 날에는 좀 더 강한 언어로 공격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그동안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습니까? 예.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물만 마셔도 이제 욕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많은 공세를 퍼부었는데 이제는 그 공세의 대상이 어쩌면 김문수 전 장관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캠프에 속속 합류를 하냐.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른바 홍준표 캠프에 이 사람이 큰 역할을 할 거다, 후원회장을 할 거다 이런 보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당의 굉장히 뭐 말하자면 유력한 대선 주자급 인물들 아닙니까? 예. 당의 비중이 큰 분들이죠. 현직 서울특별시장이고 대구시장이고 그렇기도 하고요. 정치 경력이 긴 분들이고
또 국민적 평가도 뭐 비교적 좋은 분들이고 하니까 뭐 그런 분들의 역할을 아무래도 기대하게 되죠. 저도 개인적으로 특히 사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이 좀 전면에 등장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윤여준 전 장관 하면은 뭐 책사 혹은 킹메이커, 그리고 한때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출마 여부를 고심할 때 뭐 파평윤 씨라고 해서 꽤 주목을 받았던 인물 가운데 하나인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오늘 원래 후원회장,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을 경선에서 도울 거다라는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그럴 상황이 못 되고 염두에 둘 형편이 아니다. 뭐 정유섭 전 의원 얘기도 나오고, 근데 윤여준 전 장관 얘기가 계속 오갔던 이유는 전면에서 도와주진 못하더라도 뭔가 후방에서 지원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홍준표 그 전 시장의 대구시장 현 시장이죠. 시장의 경우에는 어쨌든 중도층 공략, 그러니까 경선 때는 지난 20대 대선 경선 때 입었던 윤석열 당시 후보로부터 일격이 당내에서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서 졌기 때문에 아마 그간의 그 당원 투표를 만회하는 듯한 노력을 많이 해오셨고, 그럼 본선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중도층에 소구력 있는 뭔가 인적 조치나 아니면 정책적 발표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의 하나가 이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윤여준 장관의 경우에는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면서 어떤 분의 멘토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름만 듣게 되면 이분은 약간 중도층에 소구력 있는 분이다라는 정도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영입을 상당히 공을 들였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발표하신 분은 아마 후원회장으로 염두에 둔 윤여준 장관 측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뭔가 하여튼 고민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홍 시장 입장에서는 모시고 싶을 거고, 어떤 역할을 하실지 몰라도 그 역할의 정도가 어떤지 몰라도, 그다음에 윤여준 장관 입장에서 보면 고민하실 수 있는 대목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어쨌든 윤 장관의 중도 소구력을 경선이나 본선에서 활용하고자 했던 홍 시장 입장에서는 좀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세력도 세력이지만 어떤 이미지를 누가 또 참모를 두느냐 이런 것도 중요해서요. 오늘 특히 이제 앞으로 줄줄이 있을 출마 선언, 오늘은 광역 단체장들이 릴레이 출마 선언을 쭉 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미 사퇴, 대구시장직을 던지고 대선에 뛰어들겠다고 했고요. 나머지 대권주자들, 광역 단체장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오세훈 시장이 이번 주 일요일에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도 그렇고 제가 느끼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 한없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리 촉박한 대선 일정이지만 빠른 결정을 하는 게 저로서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경선 룰은 사실은 뭐 경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로서는 뭐 언급하는 게 그다지 뭐 적절한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경선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도리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뭐 당의 대표 후보로 선정이 돼야 대선에 본선 진출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시장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저를 뽑아주신 서울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그동안에 몇 년 근무하면서 휴가를 거의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쌓여있는 휴가 일수가 꽤 됩니다. 그래서 쌓여있는 휴가 일수만 활용을 해도 충분히 경선 기간을 커버하고도 남기 때문에 저는 굳이 사퇴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 시장이 이번 주 일요일에 13일에 출마 선언을 하기로 했고, 탄핵 대통령을 배출해 죄송한 마음에 고민이 길었다. 근데 저희가 저 영상의 뒷부분을 쭉 보면 본인이 남아있는 휴가가 꽤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하는 게 문제가 없다. 일단 시장직 안 던지고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했어요, 신지호 의원님. 네. 그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그 지금 말고 옛날에 시장했을 때 무상급식으로 중도 사퇴했던 그게 이제 오세훈 시장 정치 인생에 하나의 이제 트라우마로 남아 있고, 본인도 뭐 인정했지만 그 당시에 그 결정에 대해서 후회 막급이다 이런 표현들을 했었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대권 도전과 관련해서도 오 시장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참모들도 과연 이제 시장직을
버리고 갈지, 도전할지, 아니면 유지하고 도전할지, 뭐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과거에 이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근데 마침요, 오늘 저희 당의 그 경선 룰 중에 그 몇 개 확정된 게 있지 않습니까? 5월 3일에 최종 후보를 선출하겠다, 토요일에. 근데 공직 사퇴 시한이 5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그때까지 뛰어보고 만약에 후보를 뽑히면은 딱 그 당에서 다음 날이네요. 뭐 그거를 뭐 오세훈 시장을 위한 특별 배려 때문에 그렇게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겠지만요. 그렇겠죠.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뭐 사퇴하지 않고도 뭐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게 모르겠으니까 아까 신조 의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 3일에 딱 그 국민의힘의 후보 최종 후보를 뽑는데 5월 4일부터가 이제 공직선거법상 광역단체장 사퇴 기한이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직을 유지하고도 출마가 문제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인천시장과 그리고 경북도지사도 오늘 각각 차례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75년 전 우리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동상 메가다 장군이 이끄는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킴으로써 불가능을 가능케 한 성공적인 작전으로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저 유정복은 제2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리고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무장해서 새로운 박정희가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이대로 볼 수 없어서 새로운 박정희 정신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김진욱 대변인 물론 뭐 춘추전국시대 20년 가까이 나와서 그만큼 흥행도 중요하고 보수 대권 주자들 누구누구 다 염두에 둘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넓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홍 시장 빼고는 다 직을 유지한 채 나오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후보 난립 혹은 여러 가지 뭐 집중력 저하 뭐 이런 얘기도 여권 내부에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뭐 아무리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을 보면은 1차적으로 컷오프를 하고 그다음에 본경선을 또 뭐 2명 정도까지 이렇게 줄여가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뭐 아무리 뭐 20명이 나오더라도 8명, 4명, 2명으로 줄여가는 과정 속에서 경쟁력들을 평가받게 되시고 그 과정들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본인의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뭐 직을 이렇게 뭐 사퇴하고까지 나와야 되느냐? 어차피 일주일 또는 뭐 길어봐야 3주일 정도면 본인들의 휴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출마 선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상징성, 본인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그런 메시지들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선정하는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인천 상륙작전 유정복 그리고 새로운 박정희 이철우. 아무래도 5월 3일에 후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뭐 컷오프 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를 거고요. 토론도 상당히 바투. 그러니까 이번 첫 번째 토론, 두 번째 토론 시점 간격도 좁을 것 같아요.